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현재 증시는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금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반등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1002개의 비트코인이 OKEX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OKEX 거래소뿐만 아니라 후오비 거래소에서도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오비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15,000개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OKEX와 후오비 거래소에서의 익명의 지갑으로의 대규모 이체 소식을 모았습니다. 네, 보통 익명의 지갑으로의 이동은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대규모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방문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방문자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50% 이상 증가한 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방문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방문자 수가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밝혔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빠져있던 투자자들과 저점 매수를 위해 자금을 모았던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트레이더들의 유입이 이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수의 급증과 더불어 최근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도구 중 하나이죠. 네, 구글 트렌드 지수에서 금에 관련된 검색어 수보다 비트코인의 검색어 수가 크게 앞질렀다는 이야기를 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구글 트렌드 지수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또한 비트코인의 검색 수가 크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언급해드린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저점 매수를 위해 지켜보던 자금의 유입과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검색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과의 비교는 각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의 대기업 검색 사이트 바이두의 암호화폐 관련해 검색 지수는 지난 1개월간 183%, 네, 무려 1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지난 30일간의 것이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미디어 등에서 노출이 증가한 결과 매수 시와 본 투자자의 활동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경향은 앞서 언급한 구글 트렌드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죠. 2019년 6월 중순경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어의 관심 수는 77부근으로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이 반토막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새로운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다 보니 지금 굉장히 금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이제 비트코인과 골드와의 비교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금에 관한 검색 동향 비교에서는 지난 30일 동안 골드는 비트코인에 비해 4배에서 5배 많이 검색이 됐지만 일부 국가 지역에서는 비트코인 검색 비중이 금을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유럽 지역, 남미 지역 등 비트코인과 금의 검색 수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여기 언급되는 지역들의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좋지 못한 정치, 경제적으로나 자국 화폐의 위치가 좋지 못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네, 상대적으로 법정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낮은 남미 지역에서의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도 금과 비교해 비트코인에 대해 주목도가 높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도 주목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5월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가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푼다고 합니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푼다는 뜻은 그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심히 나쁘다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달러 무제한 푼다는데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3일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몇 시간 전 미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죠. 네, 미 다우존스 증시가 존스 증시는 발음이 세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 다우존스는 증시가 열린 이후 331포인트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1.5% 하락, 나스닥 종합 지수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앞서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는 개장 직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미 재무부 채권과 주택 저당 증권을 제한 없이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달러를 찍어 채권을 사들인 방식으로 돈을 시장에 풀겠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이 밖에도 최대 3천억 달러 하나 38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현재 연준의 이 같은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조치를 훨씬 뛰어넘는 조치라고 하는데 연준이 사들이려는 자산 규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 조치라고 합니다. 네, 현재의 경제 상황을 2008년 플러스 그리고 IMF 때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생활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몸으로 느낄 정도이니 말 다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런 양적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두 자릿수의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주식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도가 나온 게 엊그제 일인데 참 웃기는 일이죠. 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를 무한대에 확대를 했죠. 그와 더불어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일일 약 500달러 폭의 급등을 기록을 했는데 앞서 언급한 듯이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유동성 공급을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한 것이죠. 네, 무한대의 양적 완화 정책 결정은 통화 인플레이션 우려의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플러스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비난했던 비난론자들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기나 할까요? 네, 그때의 하락은 모든 자산군이 일제히 하락을 해 상관관계가 높다 볼 수가 없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비난하기 딱 좋은 재료였는데 좋습니다. 지금의 상승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대규모 이동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이동이 관측이 됐습니다. 주요 거래소에서 보내진 1.08억 상당의 XRP가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6,000달러 미만을 유지됨에 따라서 XRP의 투자 활동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0.15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 몇 시간 동안 약 1억 XRP가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형 XRP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트위터 보신 XRPR 모니터는 지난 몇 시간 동안 XRP에서 거의 1.08억 개의
움직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마죠?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635만 1076달러, 하나로 약 208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트홈의 웹사이트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는 주요 거래소 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분석 블록체인 웹사이트 비트홈에 따르게 되면 빗썸, 비트렉스, 바이낸스, 비트뱅크, 일본 거래소죠. 이런 거래소와 같은 거래소에서 전송이 이루어졌고 비트고도 참여하여 비트렉스의 지갑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은 금액인 4,600만 XRP와 3,000만 XRP는 빗썸 지갑과 바이낸스 지갑에서 각각 익명의 지갑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러한 대규모 이체 소식이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의 경우는 XRP 월렛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입출금을 일시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XRP 투자자분들은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고 당황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 유명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투자보다 재난보험에 가깝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투자보다 재난보험에 가깝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약간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23일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피터 브란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닌 재난에 대비한 보험으로 봐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사람들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보험이 필요 없기를 바라면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골드와 같은 금과 같은 역할을 비트코인이 충실히 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 트레이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죠. 네, 그리고 한 리서치에서는 인도네시아인의 11%가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웹 인덱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11%의 인도네시아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수는 2.7억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브라질, 남아프리카, 태국,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암호화폐 기술을 정식 채택한 국가입니다. 네, 점점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취급하며 인도네시아의 이제 루피아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듯이 지금 남미 쪽에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일어난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죠. 암호화폐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점점 증가를 할 텐데 이러한 국가들의 암호화폐 사용 그리고 보급률의 증가가 선진금융 국가들의 이런 암호화폐 제도적인 위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 보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SEO는 선물 차트 데이터베이스 오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물 차트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좀 오류가 났었던 모양인데,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CG가 24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가 발생해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 바이낸스는 이미 해결을 했다. 선물 차트도 정상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텔레그램 내 1 이더리움을 70HT 교환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가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 증시는 지금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는데 블록체인 테마주도 0.2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미 양적 완화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3.04% 하락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0.27%, S&P 500 지수는 2.9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0.23%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10만 원대, 이더리움이 8.15% 상승하며 16만 9천 원대, 리플 XRP가 5.15% 상승하면서 19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위의 테조스 같은 경우도 11.86% 상승하며 지금 2,1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몇 달 만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64.2%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